근대 마산 물의 시작이 팔용산 봉암 수원지라면 나는 불의 시작이다. 여기 터치 못해 함부로. 왜 MBC에서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젊은 애들을 보냈냐? 이거 굉장히, 그래서 이거는 난 유적지를 지금 남기는 건가? 자꾸 그 생각을 했지.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은 아는 이 거의 없지만 나는 마산 최초의 전기회사 일한와사다. 근대 도시 마산의 시작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기술, 바로 전기였습니다. 마산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것은 1911년 일한와사라는 일본 가스 회사로부터였습니다. 와사는 일본어로 가스를 가리키는 말로 김광균의 시 와사 등을 생각하시면 연상이 쉬우실 것입니다.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홀로 어디 가라는 슬픈 신호냐. 와사등, 그러니까 가스등이 처음 마산의 밤거리를 밝힌 건 1911년 5월이었다. 대구, 대전, 군산 같은 대도시보다 10년이나 앞선 것이다. 옛 마산시청, 지금의 마산 하포구청이 있는 바로 이곳, 일제강점기 일한와사의 마산 발전소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전기 불터라는 표지석만 남긴 채 모두 사라졌죠. 내가 처음으로 가설한 전주는 33개. 전기를 쓴 집은 148호였다. 모두 일본인 점포나 가정에서 이용했다. 진해까지 송전할 정도로 당시 마산 발전소의 위세는 대단했지만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일한와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월북 2길에 있는 이 건물은 1939년 일한와사 마산 지점장의 사택으로 세워졌다. 마주보고 있는 건물 중 오른쪽 두 동은 임원급 사택, 덩치가 큰 동은 사장이 썼다. 세 동의 건물은 현재 모두 주인이 다르다. 동네에서도 이 건물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경사진 땅에 높은 돌축대를 세워 지었는데 지금 봐도 공이 많이 들어갔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서는 순간 거대한 나무 그늘에 잠겨 어두운 동굴 속 같다. 사람을 반기는 건 수많은 모기떼다. 방치된 정원수가 집보다 크게 자라 이젠 마치 나무의 바다에 잠겨있는 꼴이다. 세 동의 집 중 사람이 살고 있는 곳. 보수 흔적이 있지만 창틀과 지붕, 벽돌은 예전 그대로다. 이 혼통하고 기아가 일제시대 그대로 건데 이거 찍으면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같은 세월을 지나왔지만 사람이 사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확연히 다르다. 몇 년 전 마지막 주인이 떠난 후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없는 이 집.
잡동사니가 쌓여 있고 바닥엔 온통 습한 낙엽 천지인 마당. 지금은 햇빛 한 조각 들지 않지만 1930년대 당시에는 축대 위에서 마산 앞바다를 내다볼 수 있는 멋진 정원이었다. 전형적인 일본식 전자 그대로. 온돌 기능이 없던 다다미 집은 유리로 된 교자창을 달아 비바람을 막았다. 넝쿨이 점령해버린 뒷뜰. 이 원형이 이 현관 포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네. 이 위에 지붕 양철판 대고 안에 비드치지 말라고 해놓은. 일제강점기 마산 장군동은 마산부청, 법원, 세무서, 경찰서가 모여있는 행정중심지였다. 부유한 일본인들이 주로 살았는데 이란와사 사장이라면 그 중에서도 꽤 상류층이었다. 마산에 전기를 가져온 이란와사 사택이지만 이젠 전기조차 끊긴 빈집이다. 야, 이게 완전히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네. 천장까지. 일본 건축이 이렇게 부재를 굉장히 가는 부재를 써요. 어우, 조심하세요, 바닥. 바닥이 다 꺼져 있어, 지금. 이거 화장실로 쓰는 거거든요. 저 환기구 창 한번 봐보세요. 저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부유층. 저 지금 환기창에 불과한데 네. 그 디테일이 굉장히 섬세하죠. 이 손잡이 봐보세요. 옛날 손잡이들 스위치. 일제시대 전등 스위치가 아직 남아있다. 야, 이거 하나하나가 다 문화재급이 지금 이 종이마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쓰던. 이 사이드에 있는 틀 보여요? 요 왼쪽에 그 검은 틀. 그리고 그 손잡이. 손잡이도 굉장히 심플한 딱 일본 애들 취향의. 이 복도 끝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전형적인 그 일본식. 이 복도로 사람들이 부산이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일본 공간들은 이 미소기 문을 쫙 열치면 전체가 방이 한 공간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전형적인 계량식 부엌. 서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 좀 보이죠? 이쪽, 여기 욕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안심용. 일제강점기 조선을 지배했던 일본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집. 전등 갓도 그 일제시대 갓 그대로 남아있네. 거미줄 투성이인 이 폐가에 시간이 박제되어 있다. 높은 돌계단 위 넓은 부지에 세워진 세 동의 건물.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아 밀림처럼 나무가 우거졌지만 세워졌을 당시 규모를 추측해 보면 그 위세가 대단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용된 자재나 그다음에 설계 양식 그리고 문양들을 보면 당시 부유층 또는 최고급 관리들이 사용했던 사택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산에 처음 전기를 가져온 건 분명 일본인들이 세운 이란 와사다. 만약 내가 없었다면 이 땅엔 전기가 흐르지 못했을까? 조선에서 첫 전기 사업을 시작한 것은
한일 강제 병합 이전인 1903년 고종 황제와 미국인 콜브란이 공동 투자한 한미 전기 회사였습니다. 신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고종은 조선 최초로 한성 전기 회사를 차린다. 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미국인 콜브란과 손을 잡았다. 조선의 전기 사업을 노리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하지만 콜브란은 고종의 지분까지 몰래 일본에 팔아넘기고 사라지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소위 강대국의 먹튀 사건이었습니다. 전기, 수도, 철도, 통신. 놀라운 신기술은 오히려 조선을 강대국의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흔히들 근대적인 의미의 새로운 시설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근대 문명의 축복이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은 근대 시설들이 철저히 일본인들을 위한 시설이었고 오히려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조선인들에게 있어서는 소외감을 주었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23년에 요코하마 중심으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관동 대지진에 의해 가지고 생긴 그 폐허가 되는 건물들, 그러니까 폐기물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코하마 항만 앞에 거대하게 매립을 했습니다. 그 매립지는 지금도 야마시다 공원이라고 하는 근 2만 3천 평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그 시민 공원이 있거든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마산에도 일본 사람들이 매립을 많이 했는데 단 한 평도 공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자기들이 본토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었는데 왜 마산에는 한 평의 공원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산업시설과 상업시설로만 매립을 해서 땅을 팔았느냐? 그것은 마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마산이 해안이나 육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를 만들었다. 이것은 백년 대계를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에서 조선 사람들이 쓰게 됐다고 저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 년 전 마산 근대화를 이끌었던 우리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그 시절의 진실을 말해줄 수 있다. 흔히들 근대화를 발전, 다시 말해 더 나아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식민지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발전시켰을까요? 당시 마산의 근대화는 기술의 발전이었을 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어제의 실수를 오늘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근대 문화유산이 들려주는 어제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